정말 직장 생활하면 특히 입사 초기나 사회초년생 또는 이제 적은 속 사원일 때 멘탈이 정말 매일매일 비스킷처럼 쿠쿠다스처럼 이렇게 부서지죠. 저도 경험을 했는데 실제로 뭐 많은 설문조사에서 보면 직장인 4명 중에 1명은 1년 이내 퇴사하고 있고 그게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1년, 3년, 5년 주기로 마치 수혈처럼 계속 퇴사 충동이 오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퇴사 충동이 오지 않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이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만큼 직장 생활이 어려운데 중간에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그 중에서 멘탈 관리인데 서로 성격과 개성이 다른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이게 다 내 맘같이 돌아가기는 좀 어려운 게 직장 생활이죠. 그때 나의 멘탈을 어떻게 관리할까인데 이제 멘탈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 환경,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성을 얘기하는 거죠. 성장 환경, 다음에 기질, 그리고 부모의 양육 방식, 그리고 경험, 이렇게 이제 4가지가 대표적이라고 해요. 우리 정신의학 또는 심리학에서.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성장 환경, 부모님의 양육 방식, 기질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이라는 직장 생활의 경험을 계속 해 나갈 때 결국에는 이 경험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내성, 멘탈에 대한 내성이 나아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경험을 바라보는 어떤 이제 심리적 습관이 결국에는 경향으로 발전돼서 멘탈 관리로 정착이 되는데 이게 부정적인 습관으로 발전이 되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달성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공격을 나에게 하고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는 그 상황을 공격하거나 나를 공격하거나 이게 반복되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봤을 때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을 바라볼 때 어떤 방식으로 자꾸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예요. 물론 직장 생활하다가 보통은 그렇죠.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래서 뭐 동료하고 동기하고 선배하고 후배하고 뭐 술도 한잔하고 이야기도 해봤는데 그게 일시적인 해소는 되지만 지속적인 해소는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런 이제 경험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긍정적으로 좀 바꾸고 그렇게 순환시켜야 되는데 그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처음부터 믿어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뭐 의존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냥 뭐 이야기 들어주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뭐 커피도 한잔하고 차도 한잔하면서 내 얘기 들어주고 또 고민도 나눠주는 사람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데 내가 멘탈 관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도 하겠지만 그 중심에 서야 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추천해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처음부터 믿고 끝까지 믿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막연한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이렇게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고 직장 생활에서 그리고 너무 다양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어떤 뭐 말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다른 것들은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해봤자 뭐 잘 안 되는 것도 많고 물론 제가 노력을 해서 표현할 건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나와 관련된 것 중에 제가 좀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제 자신을 좀 돌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는 시간도 좀 갖고 그보다 또 이제 중요한 그 다음 단계는 내가 과연 내 자신을 얼마나 믿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 생각해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그날이 굉장히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 다짐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자신은 결코 잃지 말고 처음부터 믿고 끝까지 믿자. 그래서 회사 다이어리 맨 앞에다가 썼어요.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내 자신을 처음부터 믿는 것이다. 끝까지 믿는 것이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가장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저는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인데 첫 직장에 갔는데 정말 뭐 소위 말해서 학벌도 막 굉장히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뭐 스펙도 뛰어난 사람들이 유사한 영역에 와서 유사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본 거죠. 근데 뭐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는 과정을 봤을 때 첫 직장에서 왜 비슷한 영역에 와서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좀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잘 못할까? 근데 그게 과연 뭐 IQ의 문제이고 또는 학벌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비슷한 경험을 하면 거기에서 비슷하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핵심은 일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좀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그런 것은 IQ랑 상관이 없다고 보였고 실제로 제 경험상 그랬고 다음에 뭐 학벌이나 다른 것도 스펙과도 대단히 상관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을 갖고 계속 관찰을 했죠. 일 잘하는 사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래서 계속 관찰을 했는데 첫 번째 직장에서도 그랬고 두 번째 직장에서 그렇고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제 다양한 어떤 교육 영역에 와서도 봤을 때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나한테 일이 왔을 때 이게 뭐지?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보통 일 잘 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은 이거에 대한 반응이 먼저 이제 처음에 들죠. 아, 이거 뭐 싫다, 뭐 이렇게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하기 싫은 일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계속 갖고 이게 뭐지? 뭘까라고 질문을 자꾸 던지는 게 그게 첫 번째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맥락을 살펴요. 일 잘하는 사람은 이게 팀장님한테 온 건지 부장님한테 온 건지 또는 임원, CEO한테 온 건지 또는 고객사한테 온 건지, 그리고 이게 나를 거쳐서 다시 어디로 흘러갈 건지 맥락을 살피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할 일은 뭐고 요청해야 되는 일은 뭐고 이런 구분을 잘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지? 라고 핵심을 정리하려고 해요. 결국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자기가 할 역할 또는 누군가한테 요청해야 될 거를 구분을 해서 그 중에서 일의 맥락에서 핵심만 찾아서 그거 가지고 보고를 잘해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여기에 일 잘하는 세부적인 능력이 또 여러 가지가 또 수반이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능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보고서를 특히 많이 쓰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보고서 왜 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또 그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지? 질문을 많이 하는데 보고서는 보고하기 위해서 쓰죠. 근데 자꾸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보고 받는 사람은 그래서 뭐 하려고 할까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뭐 부장님한테 보고하면 부장이 임원한테 보고하고 임원은 사장한테 보고하고, 그렇죠? 그러면 최종 위에 있는 사람은 뭐 할까요?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검토를 회사의 공통 언어로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쓰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문화라고 하면 이걸 좀 잘 쓸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일 잘하는 사람은 보고서 잘 써야지 인정받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잘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천해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보고서를 쓰는 목적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의사결정, 다음에 두 번째는 소통이에요. 소통. 일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업무 담당자, 이해관계자가 있어. 그 소통을 잘해야만 또 그 일을 잘 추진하고 의사결정을 잘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영역이든지. 그래서 보고서를 잘 쓰려면 이런 세 가지 목적에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중간에 보고서가 안 써지면 세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좀 미흡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상사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내가 서로 업무적으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썼는데 이게 뭔가 부족하면 그와 관련된 게 빠진 거 또는 누락된 거다. 내가 문제 해결을 잘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쓴 건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뭔가 누락되거나 더 필요한 게 있다라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어떤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스킬로 좀 들어가면 우리 세 가지만 추천해 드리면, 우리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제목이에요. 제목. 그래서 제목을 사실 보통 조직에서 쓰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는데 보고서는 보통 조직에서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팀에도 있고. 그 사람들이 잘 쓰는 제목을 좀 수집해 놔야 돼요. 수집.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구조적으로 좀 활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일단은 제목에선 중요하고,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이제 제목 다음에 목차죠.
우리 보고서라는 것은 제목과 목차가 대표적인데, 목차는 다른 말로 하면 논리예요, 논리. 우리가 회사에서 물론 대단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전에는 논리가 기반이 되고 그 과정에서 창의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보고서의 기본은 논리인데, 논리를 잘 갖춰야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목차를 잘 설정해야 보고 받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또 뭐 인정을 하게 되는데, 목차를 잘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목차도 마찬가지로 수집을 좀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에서 많이 쓰는 보고서의 목차를 수집하고, 또 내가 많이 쓰는 보고서 형태의 목차를 수집하고 하는 게 좋은데, 보통 회사에 가면 처음에 현황 보고서를 많이 써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정리하고 현황 정리하는 거. 이제 연차가 좀 높아지면 해결하라고 해요. 문제 해결 보고서. 그리고 마지막엔 기획 보고서, 이제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각각 보고서의 종류별로 목차를 평소에 좀 인덱스를 가지고 수집해 놓는 것을 추천해요. 이왕이면 우리 구글 이미지 검색에 문제 해결 보고서 목차하면 정말 이미지 많이 나와요. 그런 것부터 수집하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조직 내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어떤 이제 압축하고 요약하고 핵심을 담는 기술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이제 수행 과정이 좀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더 핵심만 담고, 어떻게 하면 더 필요 없는 부분을 요약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핵심만 짚어서 잘 표현할 건데, 그런 것들도 세부적인 좀 장기술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술을 좀 요약하면, 이제 제목을 수집하고, 목차도 좀 수집하고, 케이스 스터디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요약하고 압축하는 어떤 그런 스킬에 집중해서 평소에 좀 연습을 계속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좋고요.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케이스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 특히 입사 초기부터 습관화된 게 룬팅이에요. 나한테 참 좋은 메일 이제 많이 지나가는데, 물론 그 중에서 잘 쓴 보고서는 PC에 저장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PC에 저장하면 사실 잘 안 봐요. 그거보다는 이제 보고서 노트를 하나 새로 마련하시고, 거기에 목차 인덱스, 제목 인덱스, 그리고 뭐 요약했는데 괜찮은 요약 표현, 이런 것들을 좀 케이스 스터디 해 나가는 게 또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관심이 원래 많았는데 이번에 책 쓰면서 또 좀 심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삶에서,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여가 시간이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하는 시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잠자는 시간은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여가 시간은 좀 더 많으면 좋겠는데 사실 일하는 시간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잘 관리해야 실제로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내가 어떤 뭐 워라밸도 조금 더 스트레스가 좀 덜 받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시간 관리법이 복잡하면 잘 안 해요. 그래서 시간 관리법은 굉장히 심플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3가지 3단계 시간 관리법을 소개해 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일단은 A4 용지 한 장을 꺼내셔야 돼요. 네, A4 용지 한 장에, 어쨌든 직장 내에서 시간 관리이기 때문에 일단 업무 영역을 나눠야 돼요. 이게 1단계예요. 머릿속에 많을 거예요, 업무 영역. 그거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건 어렵습니다. 그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측정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측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시작이 바로 이제 업무 영역을 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칸이어도 좋아요. 이렇게 10칸이어도 좋고 8칸이어도 좋고 6칸이어도 좋은데, A4 용지에 구분을 해서 업무 영역을 일단 분할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고요. 다음에 이제 2단계는 각각의 업무 영역에 3가지를 쓰는 건데요. 볼펜색을 좀 다르게 쓰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빨간색으로 각 영역에 우리 목표, 우리 KPI 또는 이제 목표를 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지금 이 목표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뭔데, 뭘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 파란색으로, 우리 가운데 거는 검정색으로, 우리 세 번째는 파란색으로 앞으로 좀 더 뭘 해야 할까를 이제 적으면 결국에는 자기 업무 영역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이게 이제 2단계고요. 3단계가 이제 구체적인 시간 관리와 관련되는데, 사실 시간 관리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데 갑자기 시간 관리 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업무 영역을 정리하고 2단계에서 각 영역별로 목표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것을 정리하면 이걸 가지고 하루하루 배치하는 게 결국엔 시간 관리의 핵심이에요. 배치라는 것은 하루 일과 중에 내가 사전에 좀 고민하는 시간을 살짝 갖는 건데 보통 15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업무 영역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오늘은 어떤 특정 일에 대해서 1시간 미팅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 이거는 1시간 정도 소요되고 또 보고서 작성하는 것은 이건 2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 이렇게 이제 배치하는 게 결국에는 시간 관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정리해야 관리할 수 있는데 대단히 막 복잡하게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실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직접 쓰는 걸 추천해 드렸는데 물론 엑셀로 하셔도 되고 회사 내 시스템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쓰는 공간이 좀 넓어야 확장성이 좀 넓어져요. 그래서 이왕이면 가시적으로 보이고 직접 쓰는 게 사고하는 시간도 확보하고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렇게 3단계로 추천을 해드리고, 이게 유용한 또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2단계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업무 영역을 나누고 각각의 목표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적으면 이거 가지고 회의 참석하면 그렇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진행사항 보고할 때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서로 뭐 토론할 때 머릿속에 있는 거 또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거 가지고 하기에는 좀 아쉬워요. 근데 딱 한 페이지를 가지고 정리해서 이거 가지고 보고하고 또 회의 진행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